자, 우리 오늘은 과학기술 세 번째 지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1894년 9월, 윌슨은 스코틀랜드 최고봉인 벤네비스 산에 올랐다가 안개와 구름 속에서 관찰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그림자 주위에 아름다운 무지개 무늬가 나타나는 브로켄 현상을 목격했다. 무지개 무늬 나타나는 브로켄 현상을 목격했대요. 자, 오케이. 그는 이 현상을 실험실에서 재현하기로 결심했다. 윌슨은 먼저 실험실에서 밀폐된 용기 속에 축축한 공기를 팽창시켜 구름을 만드는 시도를 했는데, 자, 일단 이 밀폐된 용기에서 축축한 공기를 팽창시켜서 구름을 만드는 시도를 했대요. 아마 이건 뭐 그림자가 생기게 하기 위해 구름을 만들려고 했나봐. 이 장치를 구름상자라고 불렀다. 구름을 만드는 상자여서 구름상자였겠죠? 그러나 그가 의도했던 광학 현상을 재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는 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였다. 얘들아, 그가 의도했던 광학 현상은 어떤 현상일까? 그렇지, 무지개가 나타나는 브로켄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재현하지 못했대요. 근데 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대. 그게 어떤 현상인지 말해줄 것 같네요. 그는 물이 반쯤 담긴 병에서 공기를 펌프로 뽑아냈는데,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이 축축한 공기라는 것이 물이 반쯤 담긴 병에서 나오는 공기일 것 같다. 그지? 자, 여기서 같이 볼게요. 펌프로 뽑아냈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공기 중에 은결핵이 있을 경우 특정 팽창비에서 물방울이 생성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은결핵, 얘들아, 주석 뒤쪽에 한번 보자. 보면 대기 중에서 수증기의 은결 중심이 되는 흡습성의 밀입자라고 되어 있어. 이 흡습성은요, 습기를 흡수한다는 거야. 습기를 흡수하는 밀입자, 아주 작은 입자를 은결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수증기의 은결의 중심이 되는 아주 작은 입자라는 거야. 자, 은결이 뭔지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은결이라는 것은요, 수증기를 물방울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은결핵이라는 건 정리하자면 뭐겠어? 수증기를 물방울로 만들어주는 그 중심이 되는 입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은결핵이 있기 때문에 물방울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중심이 되는 입자가 바로 은결핵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팽창비 보면은 어쩌고저쩌고 뭐로 나눈 값이다. 어떠냐? 값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 은결핵이 있다면 수증기를 물방울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했잖아. 얘가 있을 경우 어떤 특정 이 팽창비, 어떤 특정 값에서 물방울이 생성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공기가 있다. 구름상자 안에 공기 계속 내뿜는다고 했죠. 이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 중에 은결핵이 있는 경우, 그리고 얘가 어떤 특정 팽창비, 어떤 값에 도달하면 뭘 만들어낸다, 얘들아? 물방울을 만들어낸대요. 물방울이 생성된다. 이걸 보았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이 은결핵을 머금은 물방울을 제거하고, 자, 지금 은결핵을 머금은 물방울을 제거하고 공기를 팽창시켜 같은 팽창비에 도달하면 남아있던 은결핵에게 다시 구름이 만들어졌다. 이게 한 번에 이해된 사람은 정말 훌륭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 공기 중에 은결핵을 머금은 물방울을 제거한대요. 그리고 그 공기를 다시 아까와 같은 팽창비, 요 팽창비겠죠. 이 팽창비에 도달시키며 남아있던 은결핵에 의해 다시 구름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옆에서 한번 보자, 얘들아. 이 은결핵을 머금은 물방울을 어떻게 한다? 이걸 이제 제거하겠다는 거야. 자, 제거하고 그리고 공기를 다시 같은 팽창비에 도달시킨대. 이 팽창값, 팽창비라고 하죠, 우리.
같은 팽창비에 도달을 시켰다면 남아있던 응결핵에 의해 그렇지 이 응결핵이 사실 공기 중에 한두 개는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공기 중에 많을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응결핵이 다시 이것에 의해 다시 구름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얘들아 다시 구름이 만들어졌대. 우리 아까 응결핵이 특정 팽창비에 도달했을 때 무엇을 생성한다 했었지? 맞아. 물방울을 생성한다고 했었잖아. 물방울. 파랑을 했는데 물방울을 생성했었다고 아까 말을 했었어. 근데 여기서는 다시 이번에는 구름이 만들어졌대. 물방울과 구름은 그러면 얘들아 이 둘의 의미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둘의 의미가 여기서는 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구름이 만들어졌다. 아까 물방울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또 다시 구름이 만들어지더라. 물방울을 없앴는데도. 자, 그러면서 윌슨은 같은 과정을 반복했을 때 이 과정이 뭐야 얘들아? 여기서 계속 이 물방울 없애버려. 그리고 또다시 공기를 팽창시켜서 같은 팽창비에 도달하게 합니다. 그럼 공기 중에 또다시 남아있는 이 응결핵들이 뭘 만들어? 물방울, 구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현상을 계속해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했을 때 공기 중에 떠있던 응결핵이 점점 줄어들어. 그렇겠지. 계속해서 생겨나는 물방울을 계속 제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물방울을 만드는 응결핵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같은 팽창비에서는 수증기가 있어도 더 이상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 공기, 즉 과포화 공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수증기가 있어도 더 이상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응결핵이 없어졌으니 당연히 응결이 일어나지 않겠죠. 계속해서 물방울 얘를 없애버려. 그럼 공기 중에 있던 응결핵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제 응결핵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 여기서는 지금 수증기라고 말을 하네요. 이 수증기가 있더라도 더 이상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 무엇이 만들어졌다? 과포화 공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과포화 공기는 어때? 더 이상 응결이 발생하지 않는 공기다. 됐죠? 자, 오케이. 다음, 윌슨은 구름이 생기는데 미치는 응결핵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새롭게 발견된 다양한 선들을 과포화 공기가 담긴 구름 상자에 쬐이고 응결핵이 생성되는지 관찰하였다. 구름이 생기는데 과연 응결핵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게 궁금했던가 봅니다. 윌슨은. 자, 그래서 당시 굉장히 다양한 선들이 있었대요. 자, 선, 주석을 뒤에 보면요. 빛, 입자, 에너지 등의 폭이 좁은 흐름, 그러니까 빛, 입자, 에너지 등등 이런 다양한 선들이 있는데 그 선들을 과포화 공기가 담긴 구름 상자에 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응결핵이 생성되는지 관찰했다고 합니다. 자, 얘들아, 과포화 공기는요, 아까 나왔었지? 응결핵이 있는 공기였어? 없는 공기였어? 맞아, 없는 공기였는데 이 선을 쬐었을 때 과연 응결핵이 생성될까? 이걸 보는 것입니다. 자, 이 과포화 공기 아까 말했지만 여기는 응결핵이 없습니다. 자, 이 구름 상자가 있어. 이 상자 안에 분명히 뭐 공기가 있겠죠. 당연히 공기가 들어있겠지. 근데 여기는 응결핵은 없어. 그래서 물방울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당시에 엄청 다양한 선이 있는데 이걸 구름 상자에 쬐었다는 거죠. 자, 예컨대 선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이렇게 선을 쫙 혹은 쫙 다양하게 쬐었다고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됐는가? 자, 보겠습니다. 그는 이 실험에서 선들이 통과하는 경로를 따라 생기는 물방울을 통해 선들이 응결핵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이 윌슨이 확인한 첫 번째 사실을 볼게요.
자, 선들이 통과하는 경로를 따라 이 빨간색이겠죠? 이 빨간색의 경로를 따라서 얘들아 생기는 물방울이 있었대요. 자, 이 경로를 따라서 막 물방울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물방울이 막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생겼대요. 자, 이 말은 즉슨 과포화 공기에서는 분명히 응결이 없어서 응결이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이렇게 선을 쬐어줬을 뿐인데 근데 이 선 모양을 따라서 물방울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방울이 생겼다라는 것은 응결액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렇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선 모양을 따라 물방울이 생겼다라는 것은 결국은 구름 상자에 쬐인 이 선들이 물방울을 만드는 응결핵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선들이 응결핵을 만들어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대요. 오케이. 이 구름 상자에 전기장을 걸었을 때 이 전기장을 건다는 건 전기적인 힘을 미치게 한다는 거겠죠. 이렇게 이 전기의 힘을 미치게 했을 때 응결핵을 머금은 물방울들이 전기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관찰했고 여기에 이제 얘들아 찌릿찌릿 전기를 걸었대요. 전기장을 걸었대요. 자, 전기장을 걸었을 때 만약에 이 물방울들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들이라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이겠지. 전기의 힘을 주든 안 주든 얘는 어차피 전기가 힘을 미치는 전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물방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이 물방울들은 전기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관찰했다. 그러면 얘는 전기가 통한다는 거야, 안 통한다는 거야? 이 물방울들은 전기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 생성된 응결핵이 지금 이 선의 경로와 똑같이 생성된 이 응결핵이 바로 이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케이. 자, 이게 왜 이온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바로 이해가 가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혹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 통합과학을 1학년 때 열심히 했으면 바로 이해가 됐을 텐데 자, 이 이온이라는 건 얘들아 어떤 거야? 이온 전하, 즉 전기적인 힘을 전하를 띠는 원자를 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요. 얘가 전기적인 힘을 딱 줬더니 전기장을 걸었을 때 전기가 통해서 움직였다고 했죠. 이 물방울이. 따라서 이 물방울은 바로 전하를 띠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일반적인 물방울이 아니더라. 이온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됐죠? 자, 실내로 우리가 이해 못할까봐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음극선의 경로에 생긴 물방울들이 자, 얘들아 이 음극선이 뭔지 뒤에 한번 주석 보세요. 진공방전을 할 때 음극에서 양극으로 빠르게 흐르는 음이온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음극선이라는 것은요. 음이온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는 음이온의 흐름을 음극선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 음극선의 경로에 생긴 물방울들이 바로 양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통해 음극선을 구성하는 전자가 공기 분자와 충돌해 생성된 음이온이 응결핵임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 구름 상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음극선 경로 대충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 얘를 음극선이라고 해. 자, 여기에 경로에 생긴 물방울들이 있었대. 근데 얘네가 전부 자, 음에서 양의 방향으로 양극적으로 이동하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음극선 경로에 이렇게 막 경로를 따라서 물방울들이 이렇게 막 맺혀 있어. 근데 얘네가 전부 움직임의 방향이 음극에서 양극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걸 통해서
음극선을 구성하는 전자가 공기 분자와 충돌해 생성된 이 음이온이 바로 이 경로에 생긴 물방울들의 응결핵임을 알 수 있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자가 공기 분자와 왜 충돌하겠어? 자, 이 음극선이라는 건 어쨌든 얘들아 공기 중에 선을 쏘는 거잖아.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여러 분자들과 이 선이 충돌을 하겠죠. 분자가 막 있는데 선이 얘를 탁 뚫고 가는 거니까 분자들과 충돌을 할 것입니다. 그죠? 자, 이때 생성이 된다. 그 이온이 생성이 되었다. 자, 근데 이 이온이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알 수가 없었어. 근데 뭘 통해 알 수 있냐면요. 여기서 말을 했었죠. 이 물방울들이 전부 어디로 간다? 양극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알고 있죠? 음이온은 양극으로, 양이온은 음극으로 서로서로 반대가 끌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음극선의 경로를 따라 만들어진 이 물방울들은 다 양극적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얘네는 전부 음이온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네는 전부 음이온이구나. 이것이 바로 얘네 응결핵의 정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음이온이 응결핵임을 알 수 있었다. 왜냐? 물방울들이 전부 양극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이 바로 윌슨이 발견한 두 번째 사실입니다. 이 음이온이 응결핵임을 알 수 있었다. 음극선 경로에 생긴 물방울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생성된 물방울을 전기장을 이용해 제거한 후, 자, 이번에는 물방울을 다시 이제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를 팽창시키면 구름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까 위에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얘들아. 계속해서 뭘 했어? 아까 위에서 응결핵을 머금은 물방울을 제거하고 다시 공기를 팽창시켜서 그리고 이 남아있던 응결핵에 의해 다시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다? 더 이상 수증기가 있더라도 응결핵이 없어 응결이 일어나지 않더라 라는 내용이 있었죠. 자, 이걸 똑같이 여기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물방울이 생성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 제거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제거하고 공기를 팽창시키더라도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구름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다. 이 말은 즉슨 수증기 속에 뭐가 없었다는 것일까? 더 이상 응결핵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지. 물방울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자, 이로부터 선들이 공기 중에서 진행하면서 이 선들이 공기 중에서 요렇게 이 선이 지금 요렇게 지나가는 거 요거 진행하면서 이온을 만들어내고 그 이온은 주변 수증기 분자를 전기력으로 당겨서 물방울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요렇게 구름 상자가 있고 이렇게 선이 있어. 자, 선이 있는데요. 이 선들이 공기 중에서 이렇게 다 진행한다? 공기를 지나가면서 혹은 나아가면서 이 공기를 나아가며 이온을 만들어내는데 자, 이 이온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온은 주변에 수증기 분자들을 자, 이온들이 요렇게 맺힙니다. 요렇게 이 경로에 따라 있겠죠. 자, 주변에 수증기 분자를 당긴다. 자, 주변에 수증기 분자가 요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네를 어떻게 한다? 잡아당긴다는 거야.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것이죠. 잡아당겨서 물방울을 만들어낸다.
여기 있던 이 수증기 분자들은 원래 어땠어? 전기장을 이용해서 계속 물방울을 제거했다고 했으니까 위에서 말한 과포화 공기일 거야. 더 이상 응결핵이 없는 공기였을 거야. 근데 응결핵이 없었는데 근데 이렇게 선이 지나가면서 이 이온들이 이 과포화 공기를 잡아당겨. 그러면 이 이온들이 아까 뭐였지? 이 선이 바로 이 응결핵이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수증기 분자를 전기력으로 당겨서 결국 이렇게 물방울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과포화 공기가 응결핵을 만나서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됐지? 사실 이 윗문단과 이 아랫문단에서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야. 자, 그 다음 볼게요. 윌슨은 1911년에 개선된 구름 상대로 실험을 수행하다가 X선을 쬐인 과포화 공기에서 가는 실모양의 구름이 X선 경로에 나타난 것을 발견하였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떤 사례를 말을 하냐면요. X선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구름 상자가 있었어. 여기에 뭐 X선 있다고 쳐. X선을 쬐인 과포화 공기에 실모양의 구름이 X선 경로에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얘들아, 이 구름과 똑같은 말이 위에서 뭐라 했었지? 맞아. 물방울이라고 했었죠. X선 경로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다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이렇게 막 맺혀서 경로를 따라 나타난다는 것이겠죠. 구름 상자에 전기장을 걸어주자. 어떤 전기적인 힘을 띠게 만들어주자. 실 모양의 구름이 양극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구름을 구성하는 물방울은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알겠죠? 양극으로 가는 거는 이 음의 성질을 가진 입자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음일 것이고 여기가 아마 양극일 것인데 요렇게 이 방향으로 이동하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경로에 따라 맺혀진 이 물방울들 얘네는 전부 음의 전하를 띤 음이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음의 전하를 띠고 있더라. 양극으로 이동하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자, 다음. 윌슨은 X선이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와 충돌하면서 전자가 산란되고 전자가 흩어지고 그 전자가 주변의 수증기를 정전기 인력으로 끌어당겨 전하를 띤 물방울을 형성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사실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X선이 자, 다시 한번 그러면 표현을 해보자. 자, X선이 이렇게 쭉 지나가겠죠? 이걸 지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구름 상자 안에 있는 이 공기가 있겠죠? 그 공기의 분자와 충돌을 할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공기는 따다다다다다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X선이 공기 분자와 충돌하면서 그 과정에서 전자가 산란된다. 즉, 이 선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막 흩어지겠죠. 공기 분자와 부딪히면서 막 흩어지는 산란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전자가 주변에 수증기를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색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얘가 X선이면요. 자, 전자가 있어. 자, 전자를 선생님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 전자가 있는데 공기와 만나면서 흩어집니다. 공기 분자랑 충돌을 했거든요. 자, 딱 흩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 자기 주변에 수증기가 있었어. 얘를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이 전자가 끌어당겨.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수증기를 끌어당겨. 음전하를 띤 물방울을 형성한다 라고 말을 하죠. 왜냐면 얘들아, 이 전자는 기본적으로 이 음의 전하를 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가장 기본적인 전자는요. 알겠지? 이건 상식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음전하를 띤 물방울이 형성된다는 거지. 이 전자가 수증기를 끌어당김으로써 이 전자가 응결핵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어디 있었냐? 여기. 음이온이 응결임을 알 수 있었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결국은 이렇게 음전하를 띤 이 물방울을 형성하여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X선 모양대로 물방울이 맺혔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다음에 윌슨이 알파 입자의 발생원을 구름 상자에 넣자. 이번에는 또 다른 걸 넣습니다. 뭘 넣냐? 알파 입자를 또다시 구름 상자에 넣는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X선 아니고요. 알파 입자. 이 X선은요. 그 응결핵의 정체가 음이온이었어. 자, 이번에 이 알파 입자는 어떤지 볼게. 알파 입자의 발생원을 구름 상자에 넣자. 이번에 또 구름 상자에 알파 입자의 발생원을 구름 상자에 넣었대요. 그 발생원에서 방사형으로 퍼져나오는 알파 입자의 경로에 직선 모양으로 응결된 구름 알갱이들이 나타났다. 알파 입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발생원이라는 이것은 그냥 동그랗게 그려볼게요. 자, 이 발생원에서 방사형으로 퍼져나오는 알파 입자 경로에 직선 모양으로 구름 알갱이, 즉 구름 알갱이, 물이죠, 물방울. 이 물방울 알갱이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 주변에 대충 직선 모양으로 물방울이 나타났다. 쌤이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사실은 이 하나하나 다 여기 물방울들로 구성되어 있는 직선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알파 입자는 주변을 양전하로 대전시키며 진행하다 멈추는데 이때 생성된 양이온이 수증기를 끌어당겨 물방울이 생성된 것이다. 자, 대전시키다 혹시 몰랐다면 기억을 하세요. 전기를 띠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알파 입자는요. X선이랑 달라. X선이는 아까 음이온, 음의 전하를 띠는데요. 얘는 주변을 양전하로 대전시킨대. 주변을 어떻게? 양전하로 대전시킨다. 양전하를 띠게 하다 멈추게 된다. 자, 이때 생성된 양이온이 수증기를 끌어당겨 물방울이 생성된 것이다. 양이온이 이번에는 수증기를 끌어당겨서 이렇게 물방울들이 생성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물방울을 만드는 이 응결핵은 결국 양의 전자겠어? 음의 전자겠어? 양의 전자를 띈다. 얘는 알파 입자는 양전하를 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X선이랑 알파 입자는 지금 다릅니다. 양과 음이. 자, 그 다음 볼게요. 윌슨이 구름 상자의 옆에 적당한 베타선의 발생원을 가져오자 길쭉한 실 모양의 궤적이 나타났다. 또 이번에 또 뭘 가져왔냐면요. 이번에는 베타선을 가져왔대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또 볼게요. 이번에는 다른 색으로 베타선. 자, 이 베타선 구름 상자에 가져왔어. 또 적당한 발생원이라는 것은 그냥 원으로 그릴게. 가져오자. 길쭉한 실 모양의 궤적. 길쭉한 대충 이런 실 모양의 궤적이라고 할게요. 자, 조사해보니 이 궤적은 음전하를 띤 입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드러났는데 이는 베타선의 실체가 음전하를 띤 전자라는 사실과 일치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 이 베타선의 실 모양의 궤적이 어떤 전하를 얘들아? 음전하라는 것입니다. 음전하. 자,
음전화를 띤 입자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실체가 음전화를 띤 전자다. 전자는 얘들아 기본이 값이 음이야. 자, 그러니까 이 궤적의 실체는 음전하더라. 이 베타선이 여기 이렇게 실모양으로 보이게 된 이유는 결국은 뭐겠어? 이 주변의 수증기를 끌어당기는 이 응결핵의 전하가 양이라는 거야, 음이라는 거야. 얘는 이번엔 음전하였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양,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 세 개를 비교할 수 있겠죠. 윌슨은 구름 상자에서 선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궤적들을 선명하진 않지만 사진으로 남길 수 있었다. 이후 장치 계산이 이루어졌고 이듬해 윌슨은 더 선명하게 선들의 특징적 궤적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들을 발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다 다른가 봐. 선마다 이렇게 물방울이 나타내는 궤적이 다른가 봅니다. 구름 상자 속에 빠르게 지나가는 입자가 주변을 이온화하면서 이온화한다는 거 양전하 혹은 음전하를 띠게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남기는 독특한 궤적을 통해 입자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구름 상자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 장비로서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다. 구름 상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하를 띤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궤적을 가시화할 수 있게 해준 최초의 장치였고,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봐야 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하를 띤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궤적을 가시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궤적이 무엇을 통해 가시화된 걸까, 얘들아? 결국 지금 보이는 이 선들 있죠. 요 선들, 요 선들, 요 선들. 이 선들이 가시화된 거는 선, 궤적 모양대로 즉 궤적 모양대로 무엇이 맺혀서 그런 거야? 그렇지. 물방울. 응결핵을 가지고 있는 이 물방울이 선의 경로, 궤적의 경로대로 맺혔기 때문에 그 궤적이 가시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장치였고 이론적으로만 치부되었던 여러 입자의 실체를 시각적으로 드러내준 획기적 장치였다. 구름 장치는 새로이 많은 입자의 검출과 관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입자 물리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이후에 등장하는 더 성능이 좋은 입자 검출 장치의 모태가 되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한번 골라볼게요. 자, 1번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팽창하면 브로켄 현상이 일어난다. 어때 얘들아? 수증기 머금은 공기가 팽창을 했다. 1문단에 나왔었거든. 그래서 브로켄 현상 무지개 나타났다고 했어? 안 나타났다고 했어? 1문단에서? 안 나타났다. 결국 여기서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 자, 의도했던 광학 현상을 재현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었어. 이렇게 팽창시켰으나 무지개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아까 1번 틀렸고요. 2번 윌슨은 음극선이 구름 상자에서 응결핵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했다. 자, 여기 이 음극선과 관련하여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그다음에 음극선이라고 여기 위에 적어 놓은 게 없네. 자, 여기 보면은 이 음극선이 요렇게 아까 여기 음극선 있죠. 얘가 구름 상자에서 응결핵을 만들어냈다. 여기 음에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 맺혀 있는 물방울들 이 응결핵은 이렇게 음이온이더라. 즉, 이 선을 통해서 선을 쬐었더니 물방울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 선은 바로 응결핵을 만들어낸다. 응결핵을 만들어낸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나머지 왜 틀렸는지 봅시다. 구름 상자는 실험실에서 광학적 현상을 재현하는 장치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아니, 무지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 요렇게. 어떤 입자의 검출과 관찰에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되었다라고 했죠. 광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 다음 4번. 윌슨은 구름상자에 전기장을 걸어 대전되지 않은 은결핵을 제거할 수 있었다. 얘들아, 전기장을 걸었어. 그러면 당연히 전기의 영향을 받는 은결핵이겠어? 받지 않는 은결핵이겠어? 그렇지. 대전된. 전기의 영향을 받는 은결핵을 제거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5번. 윌슨이 구름 상자에서 과포와 공기의 팽창비를 높여 팽창시키자 구름이 생성되었다. 아까 나와 있었죠? 이 과포와 공기. 얘는 아예 지금 은결핵을 없애버린 상태였다.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과포와 공기다라고 1문단 끝부분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윗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거. 결국 이 지문 내용을 너희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1번, 2번 문제에 연속적으로 나오네요. 자, 이번 적절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음극선은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로부터 전자를 떼어낼 수 있다. 자, 얘들아, 이 음극선은 이 음극선은 뭘로 이루어졌어? 이 음이요. 은결핵이 음의 전하를 띠고 있어. 그러니까 이 전자와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음의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요. 전자의 기본값이.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2번. 구름 상자 속의 과포화 공기는 은결핵이 추가되면 물방울을 생성한다. 아까 여기 말했었죠. 이 과포화 공기는 은결하고 싶은데 지금 은결핵이 없기 때문에 은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공기를 과포화 공기라고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은결핵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과포화 공기는 이 은결핵에 달라붙어서 물방울을 만들어내겠죠. 물방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은결핵이 추가된다면 물방울을 생성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속해서 선을 계속 쬐는데 이 선을 쬐을 때의 구름 상자 상태가 은결핵이 없는 과포화 공기 상태죠. 이 과포화 공기 상태의 구름 상자에 계속해서 선을 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은결핵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 수증기, 구름, 물방울 이런 게 없었는데 선을 쬐더니 이 선에서 생긴 은결핵에 의해서 물방울이 맺히더라. 따라서 과포화 공기, 은결핵이 추가되면 물방울 생성되는 거 맞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 왜 틀렸는지 볼게요. 윌슨은 베네비스 선에서 본 브로켄 현상을 실험실에서 재현하는데 성공 못했다. 1번에서 나왔었어. 자다. 4번. 윌슨은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를 팽창시키면 늘 물방울이 생기는 것을 알았다. 자, 수증기 머금은 공기를 팽창시킨다. 그러면 물방울이 생기는 게 맞죠. 근데 늘 아니야. 뭐가 있을 때만 물방울이 생기지? 그렇지. 은결핵이 있을 때는 물방울이 생기지만 계속해서 은결핵을 가진 물방울을 제거하면은 결국은 물방울이 생기지 않게 되겠죠. 자, 다음 5번. 구름 상자는 베타선이 공기 중에서 진행하면서 전자를 산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얘들아, 전자를 산란시키는 거 아까 무슨 선이었지? 여기 산란시키는 거 X선이었습니다. 베타선 아니고요. X선. 자, 다음 3번 가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 얘들아, 기억이 무엇이었냐면요. 구름 상자입니다. 봅시다. 볼 수 없는 현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가시화는 과학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해왔다. 원둘레를 따라 등간격으로 구멍을 뚫은 원반을 빠르게 회전시키면서 뚫린 구멍을 통해 빠르게 진동하거나 회전하는 물체를 관찰하면 물체가 슬로 비디오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대충 이런 건가? 이게 원 둘레를 따라 등 간격으로 구멍을 뚫은 원반, 등 간격,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나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뚫린 구멍을 통해서 빠르게 진동하는 어쩌고저쩌고한 물체를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이 장치를 스트로보스코프라고 한다.
자, 일정 시간 간격으로 짧은 시간만 사물을 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단속적, 아주 짧게 본다. 이 시야를 제공하는 장치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앞서 설명한 원반 스트로보스코프가 개선되어 암실에서 빠르게 전멸하는 등이 제공하는 단속적 시야를 활용하는 방식이 출현하자 관찰자는 이전보다 훨씬 넓은 경로로 동일한 경로 따라 빠르게 진동하거나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을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바꾸어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얘들아,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구름상자와 이 스트로보스코프 얘를 비교했을 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1번 확실히 맞다는 거 알겠고요. 3번도 알겠고요. 5번도 알겠어. 아마도 틀린 사람들은 2, 4번 중에 이렇게 답을 찍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 2, 4번만 한번 선생님이 풀이를 해볼게요. 자, 먼저 2번 보겠습니다. 운동하는 대상 중 특수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만 관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구름 상자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이 구름 상자에서 얘들아, 특수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만 관찰할 수 있었나? 그렇지. 입자. 모든 입자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던 게 아니야. 어떤 입자? 자, 전하를 띤 입자는 관찰할 수 있었지. 그래서 이 양의 전하, 음의 전하를 띄고 있으면 이렇게 이 선의 경로를 따라서 걔네가 따다다다다다 물방울처럼 물방울이 생겼죠. 왜냐하면 그 이 선에 의해 선이 만들어내는 응결핵에 의해서 물방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근데 얘네가 이 입자들이 만약에 전기를 전혀 띄지 않았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겠죠. 이 전기가 띄었기 때문에 양전하든 음전하든 전하를 띤 입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름상자의 그 물방울들 있죠. 자, 다음 니은은 어때? 특수 조건 충족하는 거 맞아? 여기 나와 있잖아.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어? 빠르게 진동하거나 회전하는 물체여야만 물체가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더라. 빠르게 진동, 회전하는 물체, 특수한 조건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은 맞아. 그럼 4번을 볼게요. 관찰 대상이 아니라 관찰 대상이 유발한 효과로 가시화를 실현한다. 자, 그러면 얘도 기억과 니은을 생각해 봐야겠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관찰 대상은 뭐야, 얘들아? 당연히 입자겠죠, 입자. 자, 이 입자들, 양전하를 띠든 음전하를 띠든 얘네가 결국은 응결핵 역할을 합니다. 응결핵 역할을 해서 뭘 만들어내죠? 물방울을 만들어냅니다. 과포화 공기가 원래는 응결핵이 없어 물방울을 만들 수 없었는데 이 선을 쬐었을 때 이 선들에 있는 이 입자들이 응결핵 역할을 하여서 물방울을 만들어낸다. 물방울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는 뭘 관찰할 수 있게 되었어? 이 X선이든 알파 입자든 베타선이든 이렇게 선의 궤적, 선의 경로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우리는 입자를 관찰했는데 그 대상이 유발한 효과, 응결의 역할을 해서 물방울을 만드는 이 효과를 통해서 선의 궤적을 가시화할 수 있게 되었다. 기억은 맞네요. 자, 그럼 니은 보겠습니다. 자, 니은은요. 관찰 대상이 뭐지, 얘들아? 이 관찰 대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야, 요거. 빠르게 진동하거나 회전하는 물체. 요게 관찰 대상이다, 그지? 자, 이것이 유발한 효과로 가시화를 실현한다? 자, 이 현상은요. 이 대상을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장치가 니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가 유발한 효과를 통해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그 관찰 대상 그 자체를 천천히 볼 수 있다. 그 장치가 스트로보스코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니은은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됐죠?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해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윌슨이 알파 입자를 구름 상자 내부에 발생시킬 때의 모습입니다. 자, 요 알파 입자네요. 예. 자, 1번. 한 점에서 뻗어나오는 흰 선들은 물방울이 응결하여 생긴 것이다. 자, 요렇게 생긴 이 선들, 이 흰 선들, 물방울이 응결하여 생긴 거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문에서만 봐서 그럼 대체 물방울이 응결해서 선이 어떻게 생기는 거야? 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이 흰 선들이 있죠. 빛이 아니라 물방울이야, 얘들아. 알겠지? 물방울. 물방울이 이 흰 구름처럼 이 흰 하얀 빛처럼 생긴 얘네가 전부 물방울로 된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됐죠? 자, 물방울이 응결하여 생긴 거 맞습니다. 2번. 그림의 아래쪽 중앙 밝은 점은 알파 입자의 발생원을 포착한 것이다. 자, 우리 아까 본문에 있었어. 이렇게 발생원이 있어서 거기에 직선으로 나아가더라. 쌤 일부러 동그라미 그렸는데 아마도 맞겠죠. 여기 이 집중된 동그란 부분이 입자의 발생원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알파 입자가 공기 중에서 서로 다른 거리를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 너희 봐봐 얘들아. 선들의 길이가 다 똑같니? 뻗어나온 선들의 길이가 다 천차만별이다. 그지? 서로 다른 거리 진행할 수 있는 거 맞죠? 길이가 다릅니다. 다음 4번. 알파 입자가 구름 상자를 지나면서 전자를 산란시킨 궤적이 나타나 있다. 얘들아, 전자를 산란시키는 것은 요거 음의 전하를 말하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전자를 산란시킨 궤적은 알파 입자 아니라 뭐였죠? X선이었습니다. 정말 내용 이해만 잘 했으면 이건 충분히 풀 수 있어. 다음 5번. 알파 입자는 그 발생원에서 나와서 공기 중에서 직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네. 쫙쫙쫙 뻗어나가는 직진. 하는 거 맞죠? 그리고 실제 본문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사실 그냥 하나 참고만 하자면 우리 본문에 방사형으로 뻗어나간다 했는데 이 방사형이라는 게 요런 식의 이 거미줄 같은 요 모양을 방사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본문에서는 방사형이 뭔지 설명을 안 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알파 입자 그림을 보면은 요렇게 선생님이 지금 그린 요 모양이랑 다소 유사하게 생겼죠. 이게 바로 방사형이야. 자, 마지막 5번 볼게요. 아까 풀었어야 되는데 자, 문맥상 A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거 A가 무엇이었냐면요. 이 본문에서 얘들아 여기야 여기 공기 중에서 선들이 진행하면서 이온을 만들어낸다. 공기 중에서 뭐 지나가면서 혹은 나아가면서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라고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했었어. 자, 그러면 A와 비슷한 뭐 지나가면서 나아가면서 이거와 바꿔 쓸 수 있는 건 몇 번 선지일 것 같아? 사실 2번 선지밖에 없죠.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나아가던 지나가던 버스가 요거 말고는 사실 다른 거는 바꿔 쓸 수 있는 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이 2번인 걸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와서 질문을 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